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오늘 3년 만에 개기월식과 슈퍼문이 동시에 나타나는 슈퍼 블러드문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8시 한 9분쯤부터 18분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아쉽게도 네. 하늘에 구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전국에서 맨눈으로 관측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다른 데서도 보니까 저희도 원래 사실은 유튜브 중계하려고 저희 카메라 기자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름이 잔뜩 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아쉽게도 접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관측하기 힘들고 호주 상공에 떠 있는 슈퍼 블러드 그래요? 문을 가지고 우리 과학자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신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것도 꼭 같이 봐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그 시청자분들 중에 호주에서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부럽네요. 부럽네요. 네. 잘 감상하시고 저희는 뭐 유튜브 영상으로라도 좀 그러니까요. 간접적으로 감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의 노래 대박이네요. 아 노이즈 상상 속에 넣어 5981 SP콜님께서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같이 몸이 따라서 움직이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앞에 저희 오늘 실습생 친구들 2명 와 있는데 MZ 세대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되게 재미있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락카페 그 쉬는 시간에 나오는 노래 한성님 저 딱 박수 쳤잖아요. 이렇게 같은 세대인가? 막 이러면서 락카페 네. 락카페. 빌로바 TV님이 MBC 푸대 작가님들 우리 집에 CCTV 달아놨나봐 하셨어요. 이석영님 남반구 호주 골드코스트에 계신데요. 오. 네. 그럼 그쪽 밤인가요 지금 시간이? 호주도? 지금 뭐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정환님은 지금 그거 같이 열어놓고 보고 있어요 하십니다. 오 역시 빌로바 TV님이 지금 반 가려졌어요 하시는데요. 벌써요? 보이긴 보이나 봐요 밖에서. 심은정님이 핑크문도 못 보고 블러드문도 못 보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신데요. KJJ님이 슈퍼문이 최고요 하시는 거 보면 그 슈퍼가 아닌 것 같죠? 뭐 어디 술집 이름인가요? 슈퍼문? 예. 편의점문, 슈퍼문 그런 슈퍼문 아닌가요? 물론 라임이 있는 거 제가 왜 알아듣고 있죠? 네, 절묘하네요 시간이 정말. 8시간 시차가 난다고 하네요. 예. 1시간 차이 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슈퍼문 못 보는 게 왜 이렇게 아쉽죠? 카이로스님이 슈퍼문이면 세일러문 나타나요 하셨네요. 여러분 취향이 참 저랑 비슷해서 참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신청곡이 아주 잘 들어진 것 같아요. 자, 저희 감성이에요. 네. 자,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오늘 준비된 코너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경제 소식을 전해주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손경제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파운드리님이 오늘 선영구 나오는 날이구나 하면서 선영구 나온 날이에요. 아니 2주만 진짜 한 주 쉬었다고 저 지금 좀 어색해요. 그래요? 부끄러워요. 그럴 첫 리가요. 만남 같아. 이사나님도 선영구님 2주 만입니다. 보고 팠어요 하셨어요. 아리둥절님이 여자다 야호는 뭡니까? 사원증은 패션인가요 혹시? 그냥 내 사실? 네, 신체 일부예요. 저희 사원증이 이게 바뀌었거든요. 색깔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정한안님께서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고. 무야호. SBS 인님이 조희영 기자 모셔다가 뒷얘기 좀 들려주셔야 하셨는데 월요일 날 예정돼 있으니까 월요일 꼭 봐주세요. 네. 왜 제가 나왔는데 조희영 기자 얘기하시죠? 네. 박수빈님이 선영구 새 스튜디오에서 손경제하는 거 처음 보신대요. 한 번밖에 안 했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죠. 위닝 JTB님이 이선영 하나의 스포츠 스담 하셨어요. 제 팬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러블리 이너님이 우야호 더 크게 외쳐야죠 하셨는데. 무야호. 무야호. 자신있게 외치세요. 한번 외치시고 시작합시다. 무야호. 나 여기 앉으면 왜 시키는 거 다 하지?
이상하네. 여기 좀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너무 좋아요. 네. 얼굴 네. 얼굴 빨개졌어요. 빨개졌어요. 네. 이제 그만하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오랜만에 또 나왔으니까 김민호 아나운서한테 퀴즈를 좀 오랜만에 시킨 내볼까 하거든요. 퀴즈 맞추면 바로 뭐야고 외쳐주시는 거예요? 아 또? 식상해. 그만하자. 네. 네, 김민호 아나운서에게 퀴즈. CBDC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CBD 진짜 솔직하게 이 대본을 받기 전에 CBDC에 대한 개념을 혹시 일단 들어보셨어요? 경제 코너니까 경제 용어일 테고 네. CBDC 모르겠어요. 뭐예요? 성지영 기자는 아시죠? 우리 또 푸대에 공식 성키PD 하시니까 아, CB 하면 CB가 중앙은행 할 때 센트럴 뱅크고요. 그렇죠. DC 하면 디지털 커런시, 아, 디지털 화폐의 그렇죠. 약자입니다. 제가 네. 정확하게 적어드렸거든요. 정확하게 적어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요즘 워낙 자막도 나가네요. 핫해서 워낙 맞아요. 핫해가지고 빌로바 TV님이 욕 같다고 하셨어요. 아. 네. 파운드리님 중앙은행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인가? 정답입니다. 오, 정답이시죠. 네. 네. 역시. 오, 제가 지금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대본 유출됐나요? 어우, 해리포터님이 시비 걸면 뒤. 네. 카이로스님은 세일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네요.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이런 것들은 익숙하긴 한데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화폐는 아니었던 아니죠. 네. 거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였다면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 나라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게 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화폐 네. 주조건을 중앙은행에서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 디지털 화폐라는 말 자체보다는 차라리 디지털 자산이라고 네. 써달라고 용어를 구분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네. 화폐라는 개념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하긴 했어요. 기존의 가상화폐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간에서 발행하느냐 이렇게 화폐 발행 권한이 있는 중앙 은행에서 발행하는 일단 그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김민호 아나운서 오늘 체크 셔츠가 괜찮은데 네. 뭐 그거 좀 내가 좀 어떻게 가지고 가고 싶다. 아 지금 이 자리에서 벗으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안에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어? 해보실래요? 아니 못해. 아무튼 네, 그걸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저 셔츠와 맞먹는 어떤 가치 내 자켓을 주고 교환을 하든지 네. 아니면 돈을 주고 사든지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다면 이제 기존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전자의 방식인 거죠. 네. 거래를 교환을 할 수 있는 매개체, 물물 교환 방식이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몇 개당 이더리움 몇 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이 되는 수단이었다면 이제 화폐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제 중앙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이건 정말 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공식적으로 인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의 코인은 사실 이건 화폐라기보다는 그냥 민간이 만들어 놓은 한 상품이라는 개념이라면 이 중앙은행이 개입하면서 기존의 종이라든지 동전이라든지 이 화폐 자체가 디지털화된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국과 뭐 미국에서도 사실 이런 움직임 우리만 지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제 가장 활발하게 이 CBDC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며칠 전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이제 페드 연방준비제도에 이분 성함이 레이얼 브레이드라는 분께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표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연방준비제도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 발언을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그러니까 페드가 이렇게 발언을 할 정도면 이거는 사실상 미국이 디지털 달러 도입을 결정했다. 그래서 CBDC의 국제 표준을 미국에서 주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보다 한 발 더 나갔어요. 그래서 일부 도시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디지털 위안화로 실제로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는 단계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사실상 이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가상 화폐, 가상 자산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정부가 가지고 오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도 이제 최근에 1,100달러 이상의 가상 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채굴을 금지하는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 민간 시장에게 이 디지털 화폐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은 이미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댓글에서는 지금 벗으면 안 된다고 아. 괜히 설레하시는데 네.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안 네, 벗습니다. 네. 네. 벗으면은 저기 지금 눈 감으라 그러고 이러시는데 노딱이라고 이러시면 하죠. 노란 딱지 붙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상화폐 규제를 강하게 들어가면서 이런 흐름대로라면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쪽 시장에 뛰어들지 않겠나 이런 지금 예상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CBDC. CBDC. 경제 네. 전문가처럼 말씀하시네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죠? 아니, 아무튼 뭐 김민호 예. 아나운서가 지금 정확하게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처럼 뭐 본격적으로 이 디지털 한화를 만드는 발행하는 그런 행보라고 보긴 조금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CBDC가 이제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모의 실험을 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월부터 모의 실험이라는 거죠? 네네. 바로 시장에 적용을 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정책, 구체적인 정책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네.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두 단계래요. 그래서 1단계는 일단 이 CBDC의 화폐로서의 기능, 뭐 유통 그리고 뭐 발행 송금에 대한 실험을 하고 2단계는 이게 온오프라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보안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요렇게까지 해서 내년 6월 정도에 마무리된다고 하고 어쨌든 한은은 이 모의 실험이 CBDC의 본격적인 도입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상당히 보수적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 부분이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싶겠죠. 지켜보고 싶고 네, 네. 반응도 좀 보고 싶고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현금 이용 금액이 한 거의 17.4%? 2019년 기준? 이렇게 그렇게 적혀 있네요. 네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높은데 이제 금액 기준으로 보면 19년 기준 17.4%라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다른 나라 대비는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연령대별로 사용 이 층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은 네, 맞아요. 이제 젊은 세대는 지갑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휴대폰 하나 들고 다닐 저도요. 정도로 거의 현금을 쓰는 기억이 거의 없는데 네. 또 쓰는 이제 용도나 사용처에 따라서는 현금 쓰는 비율이 높은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거 좀 다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화폐를 실물로 쓰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 그게 어쨌든 디지털 화폐 도입이 빨라지고 속도도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뭐 지금은 뭐 실험 수준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더 빠르게 변화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뭐 수루룩 다음 소식으로 네. 첫 번째 꼭지 오랜만에 여러분 뵀는데 좀 전문적이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니, 스스로 자평을 네. 데이비 네. 교수님 오늘따라 선영 씨 분위기가 달라 보인다고 안 그래도. 그래요? 오늘님 네. 네. 펀드 뭐야, 매니저 베이비 같은 오늘 약간 네. 뭔가 투자를 해야 될 것 네. 같고 네. 아, 네, 그런가요? 네. 자산 운용가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요? 네. 오늘님이 이미 화폐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하셨고 네. 카이로스님은 블록체인 기술이 CBDC에 적용하나 보네요 하셨고 빌로바 TV님 일본은 더 보수적임 하셨는데 맞죠? 일본은 좀 현금 비율이 더 예. 높죠. 네. 네, 빌로바 TV님께서 이선영님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김민호 아나운서 우리 추억 기억나요? 뭐 갑자기 왜 목소리를 잔잔하게? 우리 추가 있었어요? 추억 많지 않아? 예. 말해봐요 하나씩 말해봐요. 네네네. 공개도 되는 추억인가요 혹시? 왜 얘기하면 안 되는 추억도 있어? 아, 사전에 우리 얘기를 좀. 사이 오해하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된 걸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너무 다들 좋아하세요. 어머머 하면서. 진짜 그런 사이 아니고 저희가 동기 사이여서 입사하고 나서부터 추억이 꽤 많아요. 아, 그렇죠. 같이 다른 동기들이랑도. 네네. 그런데 되게 끈끈하잖아요. 그렇죠. 이 동기 네. 사이가. 네. 그래서 2019년에 상암동 광장에서 있었던 추억인데 킥보드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회사에. 오. 그래서 킥보드가 있어. 근데 자기 거가 아니고 네. 공유 킥보드를 타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상암동 광장에 있는 거 타고 놀았었거든요. 저희 동기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그때 제가 전파했죠. 네, 공유 그래서 킥보드의 그 장점. 신개념 서비스가 나왔다고. 그래서 뭐 지금도 근데 킥보드 좋아하세요? 예전만큼은 안 타는데 가끔 타긴 타요. 뭐 좀 오. 가까운 거리 약속이 있을 때나. 저는 뉴스 하나인에서도 타고 나. 맞아. 예, 짧게 탄 적 짧게 있었죠. 타는 거 본 것 예. 같은데. 근데 사실은
MBC 위치도 좀 애매해요. 디지털 애매하죠. 미디어 시티역과 네. 버스 정류장으로는 한두 정거장이긴 한데 걷기도 애매하고 택시 타기도 애매하고 버스 타기도 애매한 약간 맞아. 애매한 거리인데 요런 약간의 단거리들이 이런 공유 킥보드 이용하기 딱 좋은 거리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네. 어. 킥보드 자주 이용하세요? 우리 인턴분들. 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용하세요? 오. 일주일에 몇 번을 1년에 12번이면 자주죠. 예. 자주죠. 그럼요. 그 정도면 자주죠. 네네네. 아무튼 이렇게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2019년에 처음 서비스를 보이고 나서 이 굉장히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전동 킥보드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이 공유 이동 수단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협의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체 조사한 집계를 제가 좀 봤더니 같이 보실까요? 네. 2019년 12월에 17,130대에 달했던 오. 이 킥보드가 지금 현재 2021년 3월 기준으로 91,028개나 어마어마한데요?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폭이 정말 지금 2년 새에 거의 10배는 조금 안 되지만 네. 굉장히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예요. 네. 오,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처음 이용했을 때가 딱 2019년 12월 그쯤이었거든요. 오, 올리오더테네요. 우리 그러니까요. MG.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 보면은 네. 사람들이 정말 이 킥보드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 근데 좀 문제도 많았던 게 안전 문제 일단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고 뭐 주차를 해놓은 거에 뭐 걸려 넘어진 사람도 있었고 이런 네.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네. 또 시각 장애인 분들이 진짜로 음. 아예 못 보고 지나가시다가 예. 다치고 이런 사건도 있었고. 짐 콜버트님이 킥보드 도로의 흉기자녀 하셨어요. 네. 어. 그리고 거리에 버려진 킥보드도 많다고 백수현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날고 싶은 당님께서도 킥보드 겁나 위험하다고 음.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킥보드가 인도며 도로며 할 거 없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특히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끼리 이렇게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 저희 동네에서도 한번 고등학생 둘이 같이 타고 가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자세히 얼마나 사고가 났는지 들여다보면 경찰청 통계인데요. 개인형 네네. 이동장치, 그러니까 킥보드가 이제 포함된 건데 사고 건수가 2017년에는 117건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897건. 정말 폭증했죠. 3년 만에 7배 이상 늘었거든요. 지금 보면 사실 대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용자도 네. 늘어났을 네. 거고 그에 비례해서 또 사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네. 작년에 특히 사망 사고는 10건이나 있었다고 해요. 네. 킥보드로만.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좀 이제 특단의 조치로 지난 13일부터 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킥보드 운행에 대한 이제 안전망을 이제 구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일단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는 10만 원.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는 못하는 거죠. 16세 이상만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이제 네.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둘이서 같이 타는 거 금지. 둘이 같이 타면 5만 원. 네, 아무리 사랑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5만 원 내고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왜 이러지 갑자기? 그리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이제 또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일단은 이제 13일부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한 달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네. 심태선님이 킥보드 타는 건 좋은데 사고나 내지 맙시다 하셨고 에드리안 홀님은 횡단보도 앞에 이게 공유 킥보드 얘기신 것 같은데 맞아요. 횡단보도 앞에 많다고 네. 저희 회사도 보면 이렇게 차량 들어오는 입구에 세워져 있는 경우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심태선님도 길바닥에 킥보드 아무데나 버리고 간 사람들이 있어서 짜증납니다라고. 6시 내 땡땡님도 킥보드 위험하지. 진짜 6시 내 땡땡님 닉네임 좀 바꿔주세요. 부르고 싶은데 부르지 못하는 그 그러니까. 이름이요. 네. 아니 뭐 어떻습니까? 신체입니다. 예. 한번 시원하게 네. 불러주실래요? 좀, 네. 그렇습니다. 예. 몽몽니님이 킥보드도 받치면 공중으로 날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안전대책 없이 보급만 늘었다고 지적도 있으신데요. 네. 대신 불러달라고. 불러주시네요. 네, 대신 댓글 불러주시고 창에서.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규제가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안전과 이게 사망 사고도 늘어나고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인데, 근데 킥보드 관련 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좀 거세게 제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시행령 내용 중에 이제 제가 큼직큼직한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게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 원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킥보드 업계에서는 이제 킥보드 이용자들이 굳이 헬멧을 구매해서까지 킥보드를 이용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이용자가 50% 이상 급감했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그래서 뭐 근데 킥보드가 자전거보다 덩치도 작고 자전거보다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닌데 네. 킥보드에만 너무 과중한 규제를 두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제기했습니다. 네, 사실 킥보드 이용하는 저 같은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같이 좀 복잡하고 교통이 좀 원활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킥보드가 정말 대박이거든요. 이거 타면 너무 좋고. 네. 근데 헬멧 안 쓰면 범칙금 부과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김민우 아나운서 같아도 안 타실 것 같아요? 네, 저거 좀 귀찮을 것 같아요. 그 저 같은 경우는 머리 막 망가지고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아, 그래요? 헬멧 오래 쓰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눌리고. 그렇죠. 에드리안 홀님도 잠깐 타는데 헬멧을 쓰기는 좀 그렇죠. 자기 것도 아니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그러네요. 사람이랑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럴 것 같고, 나는 오늘 킥보드를 탈 테야라고 헬멧을 가지고 나오기가, 그러니까 킥보드라는 게 사실 공유 킥보드가 아무데나 이제 가까운 거리 살짝 가려고 그쵸. 타는 건데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업체 쪽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이해가 가는 건, 이게 뭐 제가 들은 거는 예전에 1800년대 영국에서 이렇게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니까 마차들이 이제 속도가 느리니까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최고 속도를 3km로 최고 제한한 적이 있었대요. 자동차 타는 3km 요?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이렇게 어. 막 흔들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붉은 깃발법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산업의 규제가 발목을 잡는, 이래서 영국이 자동차를 먼저 만들었지만 이런 붉은 깃발법 때문에 자동차 자체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가 훨씬 더 좀 앞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붉은 깃발법이 결정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 쪽 입장에서 들어보면 킥보드 업체는 이게 제2의 붉은 깃발법이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의 어떤 교통 문제 해소할 수 있는 굉장한 좋은 취지의 신산업인데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 발전 못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근데 실제로 또 여기 댓글 분들도 그렇지만 그런 건 그렇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이 사람은 킥보드를 탔는데 그렇죠. 나 받치면 나는 피해를 당하는 거니까 너무 싫다. 그리고 위험하다. 이건 사실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 공유 킥보드 업체 쪽에서도 공감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뭐 제일 이제 나왔던 의견이 공유 헬멧 제도였는데 사실 공유 헬멧 제도가 뭐 따릉이 또 애용하시잖아요, 김민우 아나운서. 공유 헬멧 해보셨어요? 그건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은데 공유 헬멧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이게 또 이용률이 3% 미만이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모르는 건데 그쵸. 근데 또 분실률은 20%에 육박했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실효가 없었다. 이 공유 헬멧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썼던 것도 쓰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고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자체 기술로 접이식 헬멧이 이제 킥보드 안에 내장돼서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인프라를 다시 다 새로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쵸. 킥보드 업체 입장에서는 다 교체해야 되고 너무 많은 설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킥보드 업체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킥보드 업체 측에서는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온 의견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시행한 개정 뭐 세부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분명히 이 킥보드 업체들과 같이 회의를 했대요.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근데 그때 제기했던 의견들이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는데 아예 반영이 안 됐다. 이럴 거면 목소리 청취를 왜 했냐. 약간 이런 일단 대략적인 가장 큰 이제 불만이 있고 예컨대 이 킥보드 업체 쪽에서 주장했던 거는 헬멧 규제보다는 헬멧을 강제로 쓰게 하는 것보다는 현행 25km, 그러니까 25km 시속 25km가 제한 속도래요. 근데 25km로
낮추자는 거죠. 네, 그것보다 한 10kg로 낮추는 게 헬멧을 쓰는 것보다 속도 제한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규제로 좀 바꿔달라. 그게 더 실효적이다. 이런 입장인 거고 어쨌든 지금의 규제는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규제다 보니까 좀 산업도 살리고 또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상생하는 방안을 좀 같이 만들어가자 이런 의견이에요. 네. 앞으로 네. 네, 어떻게 논의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많은 분들이 정수리 냄새 공유는 정말 싫다고 말씀을 갑자기요? 하시네요. 이거 아니 좀- 공유 헬멧을 쓰면 그렇죠, 정수리 그렇죠. 냄새까지 공유하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발언이 좀 네, 있으셨습니다. 좀 네. 문제가 있을 수도 그러게요. 있죠. 자, 오늘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네, 이 오늘 마지막 소식은 정말 이제 저한테 설명 좀 해달라고 한두 번 댓글창에 아, 나왔어요. 맞아요. 네. 네. 정말 싸이월드. 추억이 있는 곳이죠. 네, 싸이월드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제가 싸이월드가 싸이월드 Z로 재탄생한다는 소식을 송경제에서 전해드렸고 그렇죠. 댓글에서도 근데 선영구 도대체 싸이월드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 번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 부활을 못했어요. 아직. 결론적으로 아직. 그때 근데 얘기한 지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네, 그러네요. 거의 반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이고 근데 거의 다 오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뉴스 인터넷 보니까 네. 도토리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게 뉴스가 많이 떴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제부터 시작은 됐지만 아직 환불은 시작이 안 됐다. 이 상황이고, 그러니까 싸이월드 도토리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SNS 공간을 막 꾸밀 수 있는 혹시 아세요? MZ 세대. 오. 어떻게 알지? 나 지금 MZ 세대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용은 안 하셨죠? 이용도 했었어요. 했었어요. 몇 살 때요? 중학교 때. 그래, 우리가 대학생 무렵쯤에 많이 했으니까.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도토리가 있으면 이제 미니홈피를 꾸밀 수 있는 뭐 그쵸. 배경음악, 네네. 스킨, 아바타, 막 가구 이런 거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싸이월드 내에 가상화폐를 도토리라고 하는데 혹시 한 개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100원 아니었나요? 오. 맞아요. 제가 써놨어요 여기. 아니 저 원래 알았어요. 원래 알았어요? 네. 아무튼 싸이월드가 2019년 이제 10월에 서비스를 중단할 때만 해도 요때 기준으로 회원수가 1,1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도토리를 한 개 이상 보유한 회원수가 276만여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이들이 남기고 간 도토리의 잔액이 약 38억 4,996억. 우와. 오 생각보다 규모가 네. 좀 크네요. 어마어마한데요? 100원이라고 생각해도 그렇죠. 상당한데요. 엄청나게 많은 도토리를 이제 가지고 다들 많이 있었던 묻어놓으셨군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있었나 이런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도토리를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본인 계좌 인증을 해서 이제 도토리를 이제 한 개당 100원 해서 환불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도토리가 당시에 현금으로만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문화상품권이나 뭐 각종 마일리지로 충전이 됐었거든요. 이 경우에도 문상이나 이제 마일리지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네. 현금으로 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은정님 환불 신청하셨대요. 오. 역시 그리고 발빠르셔요. 이제 현금뿐만 아니라 이제 싸이월드가 새로 이제 싸이월드 Z로 부활하게 되면 그쵸. 그 내에 또 사이버머니가 있을 거잖아요. 요걸로 바꿀 수 있는데 뭐 이른바 싸이월드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걸로 바꾸게 되면 도토리 한 개치를 두 개치로 쳐준대요. 두 배로. 그래서 두 배의 어떤 재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환불이 시작된 건 아니고 어제부터 환불 예약 뭐 아이디 찾기 예약 뭐 이런 식으로 예약을 받고 있고요. 실제 환불은 29일부터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도토리가 얼마나 있는지 나도 환불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 홈페이지에서 이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싸이월드 진짜 부활하나 싶은데 사실 이선영 아나운서가 저번에 3월에 부활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벌써 이제 6월이거든요. 그렇죠. 계속 미뤄졌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진짜 부활을 하는 건가? 말로만 부활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소식 전했던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미뤄져가지고요. 네. 그렇죠. 뭐 싸이월드 Z 인수하면서 3월에 정상화하겠다. 음.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 최적화 5월. 그리고 또 환불은 한다고 하고 또 사실은 29일부터라 그러고 이게 진짜 하긴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조금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김민호 아나운서, 성지영 기자처럼 이게 하긴 하는 거야. 이제는 사람들이 기대가 좀 꺾이는 지금 시점도 뻥쟁이 온것 선영도 같아요. 나왔어요. 아니야, 제가 뻥쟁이가 아니고요. 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용어 아닙니까? 누굽니까? 싸이월드와 함께 추억의 언어네요. 네. 누굽니까? 아이디 누구예요? 뻥쟁이 아닙니다. 네, 아무튼
싸이월드 측의 입장은 이거예요. 거의 준비가 다 됐다. 다 음. 됐는데 이용자들이 저장했던 사진이 무려 180억 장이래요. 오. 180억 장. 장이요. 사진들이- 여러분의 흑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이 180억 야. 장이 있다고 합니다. 180억 억장이 무너지네요. 뭐 공개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건 대학 없어요. 시절 전 남친과의 아이, 그런 추억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대학 그나마 시절에 대학 쌓인- 시절도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복원에 시간이 걸리는 거다. 뭔가 차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보다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차례 미룬 끝에 결론적으로는 7월에 돌아오겠다. 아. 제발. 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예. 상황입니다. 네. 다들 컷도 안 하고 얌전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많이 남았네요. 네. 7분이면. 네. G플러그 KM님께서 실물 도토리도 환불해 주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환불해 줍니까? 저는 싸이월드랑 관계가 없습니다. 선 사놓은 그을게요. 앨범은 어떻게 되냐고. 사놓은 앨범? 무슨 네. 앨범이요? 그 노래? 음악들. 그런 거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다? 네. 제가 책임을 왜 집니까? 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오랜만에 나왔는데. 예. 네. 네. 애정어린. 그렇죠. 네. 자,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뭐 해야 되지? 뭐야고 하면 더? 아이, 예. 저기 제필 선배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넉넉히 시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 아유. 어제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컷이 안 나오네 컷이 진짜. 야. 거기도 안 나고 다들 무야호로. 네네. 엉덩이를 들썩들썩 거리시다가 이제 아니 나오셨어요. 그냥 저 퀴즈 산책을 이선영 아나운서 계속 매일 하면 안 돼요? 네, 이 마음에 픽은- 넣는 소리를. 네. 이 픽은 노재필 팀장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또 낚시 가시려고 또. 밑밥을. 그러니까 안 되죠 이제. 그 아까 뭐죠? 그 저 킥보드? 네. 전 어렸을 때 못하는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뭐 스카이콩콩? 세발 자전거? 삽. 아, 네. 삽 탔는데 상상 이상입니다. 아까 네. 어떤 분이 그 킥보드 타 넘어지면 머리 깨진다고 하셨는데 삽 타도 머리 깨져요. 삽에 왜 깨진 줄 아세요? 왜요? 아버지한테 들키면 머리 한 대 맞거든 아. 뒤통수. 네. 자 죄송합니다. 자 오늘 김호수 청문회가 있었는데 검찰청장 후보자는 청문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쟁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김재경 기자의 리포트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참고인과 증인 채택을 두고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충돌한 여야. 우리가 참여할 기회조차도 없이 6시에 일방적으로 의결한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이게 독재지 뭡니까? 저는 다른 의원님 발언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 수사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김 후보자에게 중심을 지키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게 아니고 검찰 개혁과 싸운 거예요.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현 정부를 겨냥했다, 사실상 축출당한 거라며 김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팔다리 자르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거기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법무부 차관으로 계시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야당은 또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한 기록이 있다며 전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기 피의자 변호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는데 다만 퇴임 후 법무법인에 재직하면서 월 2천만 원가량 고문료를 받았던 것에 대해선 자세를 낮췄습니다. 고위직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이 국민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그래서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취임한다면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들어가면 조희영 기자의 그 인천 그렇죠. 21세기 병원 대리수술 보도 오늘도 하는데 오늘은 증거인멸 정황을 보도할 겁니다. 네. 어우, 계속 나오네요. 증거인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술하고 이제 진료 기록 같은 걸 파쇄한 정황, 네네.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삭제한 정황, 그다음에 그 CCTV가 저장된 게 없는데 5월 20일 이전 게 없어요. 아.
근데 5월 20일은 저희가 이걸 첫 보도한 날이야. 아 이럴 수가. 참. 병원 측은 녹화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저장이 안 된 거다. 하필 그날부터. 네, 뭐 그래. 하필 딱 그날부터. 아, 근데 보건소 네. 측은 아예 꺼놨거나 아니면 고의 삭제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고민이 있어요. 1주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뭐 스튜디오 공사하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뭡니까 그 선물을 드려 뭡니까 자막에 입에 이재필 기자. 아니 이거 누가 넣은 거예요? 아니 아무튼 네. 좀 빼주십시오. 바로 빼는데요. 아 너무 재밌다 이제 필기. 아무튼 근데 그 이제 우리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갖고 많은 분들한테 선물 못 드리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프리데스크 찐팬들을 좀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찐팬 선정위원회 들어갑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도 어떻게 보면 그 뭔가 또 믿지 못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생각한 건데 커뮤니티에다가 나는 그러니까 찐팬 이벤트를 열어놓으면 댓글로 나는 찐팬이다라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요 클릭을 가지고 이렇게 한 50분 정도 선정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내가 찐팬인 이유도 같이 달면 어때요? 아 좋죠. 내가 찐팬인 찐팬인 이유. 이유. 그래서 한 50분 정도만 저희가 좀 돈 좀 들여서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고요. 네. 특별 패키지로. 빌로바 TV님이 마중물림 일바라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시더라고요 최근에. 요즘에 너무 농사일 하시나 그러신 것 바쁘신 같아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건강 제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중물림이 주신 그 옥수수가 자라가지고 요만큼 벌써요? 벌써요? 아니 벌써 어떻게 네. 그렇게 살아요?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박. 그때는 오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다시 네. 보긴 다 보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퀴즈트를 해야 되니까 YH님은 지금 개기월식인데 진행 중이라고 전해 주셨어요. 살짝 지금 네. 가렸군요. 네. 자,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공개를 했는데 7월부터는 실외에서 노마스크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1차도 안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저기 가족들 모임 수도 좀 더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해주는 네. 8인 이상도 가능하게 해주는 뭐 이런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고요. 네네. 자,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그 뭡니까 그 코로나19 기원서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박쥐똥을 치우다가 광부 3명이 죽는 일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네네. 그 당시의 증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중앙일보 출신 기자죠. 고란 기자, 네네. 가상화폐 기자, 알고라네. 네, 그분이 뭐 30억 정도를 날렸다라는 게 있는데 네. 자막 왜 안 나오죠? 네. 이재필이요? 아니요, 이거 나갔나 봤어? 아, 예. 나갔군요. 네. 끝났나요? 아무튼 그 가상화폐가 레버리지를 100배 정도까지 쓸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희 그 끝난 거 실태를 아니에요? 자막을 안 넣어주시네요. 네. 아니 시간이. 말 좀 끊어주세요. 끝났군요. 좀. 알겠습니다. 네. 이제 끝났어요. 네. 컷. 네, 저희 준비는 여기까지 지금 네, 본방까지 내일 시청 뵙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네, 본방 꼭 봐주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